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금요일에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다수가 쉬어간 영향이 있기도 하고요.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대 증시가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떤 키워드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세 가지 수익 봉투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실리긴 했는데요. 시장 자체가 쉬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종목들을 살펴보신다면 4월까지 수출 데이터가 참 잘 나왔다라는 데이터가 공개가 됐는데요. 1월 달부터 3월 31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다른 수출은 전체적으로 급감을 한 반면에 반도체만 선방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전체 수출 비중이 19.1%로 전년보다 2.8%포인트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슈들도 오늘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게 일단은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정책적으로도 반도체 지원을 위해서 후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 정책 모멘텀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챙겨야 되는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에 공시가 한 가지 전해졌는데요. 한미 반도체의 IR이 5월 달로 연기가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2일 예정이었는데 5월 달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그 안에 뭔가 달라진 속내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사들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한 풀이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도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수익 봉투는 세종시 이전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에서 이제 세종시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을 하고 또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환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도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세종시 이전이라는 키워드는 그 전에도 한 차례 부각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주가 상승 모멘텀 강하게 받아갔는데요.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만한 테마인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도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수익 봉투는 히토류라는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에 세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히토류의 재고가 3에서 6개월 정도 만에 분량만을 갖고 있다라는 기사가 전달이 됐습니다. 히토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들어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아왔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쪽인지 이 시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펼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양대 증시 약간은 심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만 약간의 오름세 보여줬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쉬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그 서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 미국이 이제 주말에 해외 증시들이 다 이제 휴무장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장에서 어떤 수급이 적극적으로 뭐 들어가는 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신중론을 더 키울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 주에 한미 간의 어떤 회의가 고위급 회담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그 중국의 어떤 히토류 수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LNG에 대한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또 부담스러운 재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니즈는 충분히 이미 저는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중국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협상을 좀 적극적으로 조금 들어가려는 의지나 니즈를 보이지 않게 되면은 추가적인 압박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계를 하는 건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더 나올 게 있나 싶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뭐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심리 지표들이 조금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관세 노이즈가 만약에 실제로 장기화가 되게 되면은 심리 지표가 아니고 실물 지표까지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경계를 해볼 만한 내용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파월 의장을 해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왜냐면 독립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쵸. 연준은. 근데 이제 해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보통 이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재료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통화정책의 어떤 담당 수장이 공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혹은 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엄연히 이제 파월 의장의 스탠스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분이 또 재임을 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를 조금 경계하는 신중함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또 이제 신중론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번 주부터 이제 여러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쵸. 시즌에 들어갑니다. 내일은 당장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요. 다음 주까지 보면 애플 실적 발표까지 잔뜩 대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관세는 노이즈일 뿐이고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견고한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도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언제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냐면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대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한미 고위급 회담이 24일에서 25일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관세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 일정이 지나가게 돼버리면은 시장은 그때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테마주들 쪽에서 수급의 흐름이 주도 업종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에 시장에 정말 똑똑한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전환점들을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이번 주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 대놓고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그 방법론을 제가 매번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잠시 후에 강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지표들 다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방송 말미에는 이 해당 기법으로 통해서 잡아낸 그 공략주까지 같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이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정책 테마주라던가 인물 테마주 중심으로 수급이 좀 끌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게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로 수급이 바뀔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반도체 종목들로 이동하는 수급을 미리 포착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반도체를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네. 사실 4월 수출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안 좋게 나온
나왔는데도 반도체는 2.8%포인트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직 꺾이지 않았구나라는 점은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은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맞습니다. 반도체 종목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출액만 보면은 전년 동월 기준으로 봤을 때 10.7% 증가를 했고요. 특히 고부가 가치 HBM이라든지 DDR5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11.9%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성장이고 지금 올해 그 D램과 낸드 공급망 축소 효과를 봐서 실제로 어떤 수요 증가율이 그리고 공급 증가율보다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이 돼요. 이게 수요 증가율이 공급보다 더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국에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SK하이닉스 삼성의 어떤 D램의 생산 증가율이 10%, 낸드의 생산 증가율은 4% 정도로 추정한다라는 또 증권가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4일에서 25일에 이제 고위급 회담, 한미 고위급 회담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당연히 이제 주요 골자는 무역 불균형 해소 그리고 비관세 장벽의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이제 반도체 등의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금 낮추는 것이 주요 목적일 겁니다. 한국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비중 중에 또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가장 많은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회의에서 만약에 조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었을 때 이때부터 바닥을 확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을 특히 좋게 보고 있고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지원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최상복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추경 예산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26조, 27조 기존 그 정도 수치에서 33조까지 크게 올리기도 했고요. 3나노 공정기술 개발에 5조 원을 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부터 해서 반도체 기업 대상으로 저리 대출. 이거는 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내용들이 긍정적인 내용들이 대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한 어떤 IR 이런 어떤 기업 설명회를 5월로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와의 관계 이게 배경이거든요. SK 하이닉스가 먼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라고 해서 하나세미텍과 이제 TC본도 공급 계약을 420억 원 규모를 계약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를 했어요.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투입했었던 파견 인력들을 다 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8년 만에 TC본도 가격을 28% 인상하겠다. 그리고 하나세미텍에 대한 소송까지 기술 이제 어떤 불법 이제 그 특허 침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소송을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SK 하이닉스 지금 HBM 12단을 한미반도체 장비가 90%거든요. 한미반도체 장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 노이즈에 그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의존력이 강해요. 한미반도체 의존력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 그 반도체 기업들이 한미반도체 없이 후공정 라인을 쉽게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 내용들은 조금 SK 하이닉스 측에서 관계 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갈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경영진이 한미반도체 본사를 또 방문할 예정이다라고도 하고요. TC본도 그 28% 이제 가격 인상하는 것도 15%까지 좀 줄여보겠다.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한미반도체의 대체 불가능성을 시장에서 다시 확인을 한 게 되어 버린 것 같고요. 숫자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더 빠졌다면 오히려 더 큰 매수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되어지고요. 한미반도체랑 SK 하이닉스가 저는 주가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종목 모두 다 저는 되게 가격상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이 한미반도체도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매력점이 있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 소송 이슈라던가 이 노이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새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게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수급적으로 보면은 한화비전이 확실히 기관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혹시라도 소송에서 한미반도체가 승소를 하게 되거나 이 패소를 하게 됐을 때 완전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의존도가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로 좀 뻗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을 조금 더 만들고 그쵸. 본인들의 전략이고 당연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뭐 주가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밀려 있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은 사실 더 저는 이 반도체 가격들이 많이 밀렸었던 이유는 매크로적인 환경이라든지 관세 노이즈가 더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매크로 상황으로만 관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상승해야 될 폭들이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한미 반도체의 어떤 그 독점력을 아직은 뭐 그냥 거슬러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그렇다면 생각입니다. 한화비전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화비전은 현재 구간에서 주가의 매력도 어떻게 보실까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히려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 반도체 쪽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고요.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세종시 이전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가장 부각을 받은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정책주로 이제 세종시에 좀 있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테마주 성격이 맞습니다.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수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빼놓을 수는 없는 키워드였는데요.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종목들을 본다면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알짜배기 기업들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알짜배기 기업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테마성 재료인 것 같고 현실성 이야기는 제가 함부로 어떻게 딱 그쵸. 재단하기는 네. 힘든데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 50%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야기가 오래 나오던 것들인데 행정수도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데서는 여야가 모두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준석 이제 개혁신당 후보도 예를 들어 당선이 되면 집무실을 바로 세종시에다가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어떤 전략적 유충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그 바르게 좀 임기 내에 전체를 다 이전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추진회를 설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의사당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 이제 청와대도 이렇게 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진회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여야가 어쨌든 공동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는데 변수들이 많습니다. 우선 헌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라는 관습 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선결 조건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이게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어떤 업무가 분산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더 추가될지 알 수도 없지만 국회를 이전하는 데만 드는 비용이 4조이거든요. 이거 뭐 세금을 걷는 거 아니면 결국에 부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 문제가 사실상 가장 크다라고 보고 여러 기업들도 사실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여당은 단계적으로 조금 밟아가자 행정수도 이전을 이런 입장이고 야당 같은 경우는 임기 내에 이전하자라는 거라서 이 속도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히 이제 결과가 돼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성격이 달라질 것 같고 테마주들 흐름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정책 테마주들이 지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주도 업종들이 조금 부진할 때예요. 만약에 이 시장의 수급 자체가 주도 업종으로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왔을 때는 요 단기적인 급등 흐름들이 깨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 매매 동향에 따라서 관점을 조금 달리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재료 모멘텀 자체는 어쨌든 대선 이전까지는 살아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세종시 이전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오늘 많은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테마 이렇게 잡아봤는데 사실 이쪽은 테마주 성격이 강하지만 이슈도 확실히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두 번째 키워드라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히토류 테마를 저희 멘토님이랑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갈 테마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들은 몇몇 종목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이제 히토류 재고에 대한 이야기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3에서 6개월 정도 분량밖에 재고가 없다라는 내용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좀 이제 조심해야 되지 겁니다. 않을까 싶어요. 과거 요소수 사태 보는 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낼 때가 거의 협상 직전에 항상 어떤 그런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근데 또 여기다 대고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26년까지 연구 자석을 확보를 한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훌륭한 가공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쪽에서 파트너십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페라이트라든지 이런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분명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것도 현실성 문제가 있어요. 실효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정제 기술에 대한 것들이 인력이라든지 기술이 현저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9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뭐 채굴장이라든지 이제 정제 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이게 반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기술 개발 속도도 문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전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광물 자원이 아직 묻혀 있잖아요. 그거 언제 꺼내서 또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MOU를 맺고 개발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요. 초반에도 이제 비용 문제도 많이 발생을 네. 하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비용 절감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초반에 만약에 이거를 자립화한다고 하더라도 2-3배 이상 비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2030년 이후에 부분적으로 자립은 가능하겠지만 그 완전 자립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봐서 오히려 협상 쪽으로 빨리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재고도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협상 테이블이 가까워졌다라고 저는 오히려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정책 테마주 얘기한 거와 저는 좀 결을 비슷하게 봅니다. 주도 업종으로 수급이 들어가면 이쪽에서 수급이 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형태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조금 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히토류 테마가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제 거의 끝무렵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빠르게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테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리 타이밍을 생각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라는 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죠.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오늘 5조 원가량 실리게 되면서 올 들어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 4월 들어서 하루 평균 대금도 7.9조 원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대비 26% 줄어든 수치인데 이렇게 메마른 시장 속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의 희비가 살짝은 엇갈렸습니다. 모두 고합권에 머무르게 됐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88선, 코스닥은 715선에서 장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시장, 결국에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은 내수주 중심으로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이 담았었던 종목,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았던 종목이었는데요.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4.12%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던 한국전력인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얼어붙은 투심 속에서 선택은 내수주 중심으로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기관에서도 그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에 기관에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는 하나시스템을 담아가고 있는 외국인이었고요. 오늘 장에서 외국인은 HD 현대그룹주를 중심으로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0.24% 강보합권에 머무르게 됐는데요. 오늘 장에서 외국인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팔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게 되면서 반등세를 보이나 했더니 오늘 장 외국인에서는 조금 강한 매도세를 출회하게 됨에 따라 오늘 장에선 보합권에서 머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BHI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잠시 뒤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네, 기관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을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4.12%의 상승세, 한국전력 오늘 기관의 선택도 같이 받게 됐고요. 그다음으로는 신한지주와 KB금융 같은 이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담아가는 기관의 모습도 포착됐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도 기관은 강한 수급을 보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세를 함께 보시면 삼성전자가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0.18%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현대로템과 포스코홀딩스,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시각이 다소 엇갈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종목인데요. ABL 바이오에 대해서 외국인은 계속해서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ABL 바이오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무려 10거래일째 담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관에서는 오늘 가장 많이 매도세를 출회했던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잠시 뒤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인벤티지랩과 동성화인텍, 파마리서치와 데브시스터즈까지는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됐고요.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펩트론과 올릭스, 알테오젠과 JYP엔터, 삼천당제약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던 부분이 올릭스였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올릭스에 대해서는 강한 매수세를 보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BHI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지만 이 BHI는 오늘 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 원전 관련된 정책 기대감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고요. 무려 기관에서는 9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5거래일째 담아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과 휴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기관을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성광밴드, 삼천당제약과 파마리서치, 알테오젠과 HLB가 나란히 이름 올리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시장의 변수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죠? 그리고 파월 의장의 해임에 대한 이야기, 또 관세에 대한 어떤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여러 가지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디서든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요즘입니다. 이런 시기에 명확하게 수급을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다음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잘 선별을 할 수 있는 스킬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그 스킬 오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말 그대로 스마트머니를 잡아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머니. 우리가 보통 똑똑한 돈이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주포들이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 그것을 바로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저점에서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에요. 그럼 이 스마트머니는 당연히 뉴스보다 먼저 포착이 되겠죠. 왜요? 정보가 우리한테 뉴스를 통해 제공이 되기 전에 똑똑한 돈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뉴스 전에 이 스마트머니를 잡아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잡아내죠?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죠.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 매수를 하는 굉장히 간단하면서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만든 이 신호들이 뉴스 전에 모든 매집 자금들을 다 잡아낼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제 방송을 한 달 이상 보신 분들은 정말로 제가 만든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주가 흐름이 크게 좋아진다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증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 전에 저점을 잡는 기법이다라고 해서 제가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요.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기법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땐. 그럼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설명드리기 전에 정말 좋은 기법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기법이냐를 나누는 데는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수익성 그리고 수익 로직이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기법이 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간단하지 않으면은요.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할 빈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바로 수익성이 좋아야 돼요. 수익이 정말로 잘 나는 로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기법을 만드는 걸 옆에서 보게 되면 어디에다가 조금 집착을 하냐면 승률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승률이 아니고 손익비입니다. 제가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면은 특정 패턴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더 높은데 집착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0종목을 거래했을 때 7, 8종목을 이겨요. 표면상은 되게 좋은 기법 같아요. 그죠? 근데 7, 8종목 이겼을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이건 절대로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승률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손실 확정을 했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어때요? 이것은 승률은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지만 손익비가 매우 좋게 맞춰져 있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아주 간단한데요. 자,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우선 포착이 돼야 됩니다. 네, 포착이 돼야 돼요. 일봉상에. 이 스마트머니 신호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제 신호 포착기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뭐라고 드려요?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포착일, 즉 매집의 시작일 하루 만에는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착일로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올라갈 때는 어때요? 급등해서 올라갈 때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포착,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무슨 말이냐?
매집 시작일 있죠. 포착일, 이 캔들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좋으면 저점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일 고점을 나중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예요? 다 그런 상황들을 미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때 가능한 매수 방법이에요. 그리고 외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게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사실상 이 방법만 알아도 됩니다. 저는 이 방법만 알고 넘어가시라는 말씀을 더 많이 드리는데요. 실제로 신호가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포착일보다 포착일 이후에 정말로 늘어난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이것은 추가적인 매집이니까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선 보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강조한 거 있죠. 앞에서 손익비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손절 추세선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잘 지켜서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만 잘 지켜서 대응했을 때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시 종목을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시 종목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주가가 급등한 종목 하나 딱 가지고 와가지고 기법을 적용시켰는데 이거 봐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잖아 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심을 갖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공략주를 방송 나올 때마다 매번 한 종목씩 공략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방송 다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개드렸었던 종목들 어때요? 물론 손절가를 먼저 터치한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더 많이 올라간 경우들이 더 많고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크게 올라간다는 것을 제가 방송 공략주를 통해서도 이미 증명을 드리고 있어요. 예시 종목과 되게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는 이 대표 예시 종목부터 제가 잠시 후에 공략으로 소개드렸었던 세 종목이나 또 리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시 종목부터 리뷰 종목들까지 쭉 보시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구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국 첨단 소재 하면은 아시겠죠? 다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올해 1분기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그죠? 자, 내용이 떴어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차세대 핵심 기술인 양자 얽힘 광자를 기술 이전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3배나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재료를 한번 보세요. 양자 얽힘 광자에 대한 기술 이전 체결. 자, 기술 이전 체결이 뭐예요? 양측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체결이 되면 그게 공시로 나오게 됐을 때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다. 12월 18일에 공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협의 과정 속에서 미리 알 수 있는 재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인가요? 함부로 특정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나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확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포착을 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보면은 요때요, 요때. 12월 18일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어때요? 며칠 만에 주가가 3배나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11월 10일, 한 달 하고도 한 일주일 더 전에 포착을 해주게 돼요.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자, 신호 포착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습니다.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요. 그럼 우선 보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거래량이 12월 중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올 때 우리는 분할 매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손절 추세선인 노란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3배나 올라가요. 그래서 390%가 넘는 시세가 신호 포착일 종가 기준으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포착일로부터 뉴스 발생의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뉴스 발생일에 악재가 떠서 손절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죠.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어때요? 손익비가 굉장히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예시 종목을 설명을 드리는데 좋은 예시를
공략주 잠시 후에 리뷰 드릴 때도 어때요? 제가 실제로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들도 다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략주를 아무리 제가 소개해드려서 증명을 드리고 좋은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드려도 대부분 직접 이 기법을 이용해 보시지 않으면 어때요? 체감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믿지 말고 보이는 것도 그냥 다 믿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 PDF 파일로 잘 정리해 놨거든요. 그냥 무료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하시고 직접 사용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법 자료집도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어수선할 때는 우리가 옥석을 잘 가려야 되죠. 그래서 차트 패턴 제가 100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100페이지짜리로 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패턴 예시, 작동 방식, 그리고 승률까지 해가지고 주식을 처음 하시는 주린이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유용한 자료집까지 제가 신청만 하시면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 자료집 그리고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직접 받아가셔서 잘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모든 투자자가 테마주 성격의 움직임만 바라보고 있다고 나도 뒤늦게 테마주 성격으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라고 늘 강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라고 살펴봤을 때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 중에서 지금 조정이 충분히 많이 나온 종목들을 미리 선별하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위해서는 스마트 머니 기법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도 수익률 탑5부터 확인해보고 갈게요. 어떤 종목들 포착해 주셨는지 보시면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화오션, 유라클, 로보티즈, HFR, LS 에코에너지 시장에 주목하기 전에 먼저 신호가 포착했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리뷰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 종목하고 두 번째 리뷰 종목이 비만 치료제 종목인데요. 사실 금요일장 상당히 잘 해냈습니다. 오늘 시장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리뷰 종목 D&D 파마텍 보시면 오늘 종가는 약간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양봉이 전환된 채 좀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3차 목표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거 더 목표가를 올려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7만 원 이미 충분히 높긴 한데요. 그쵸. 근데 이제 7만 원까지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7만 5천 원까지로 제가 한번 더 크게 올려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 노이즈가 가득할 때는 개별 재료가 굉장히 센 기업들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네. 아무래도 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은 의심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안타깝게도 이제 성인 비만율이 점점점 그쵸.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의 이제 동사의 플랫폼이 일본 특허 등록에 결정을 하기도 했고요. 지방 간염 치료제 임상 2상에 대한 투약 완료 소식까지도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사실 그 11월 27일에 뜨고 공략일을 제가 12월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소개를 드려서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나왔다가 다시 눌렸는데 결국에 다시 올라가면서 시세가 또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소개해드렸었던 이 목표가까지 충분히 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현재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점에서 확실히 잡아놓기 위해서는 이 신호를 꼭 받아가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야지 저 밑에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12월에 공략을 해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 머니 기법이 처음 떴을 때와 비교를 한다면 이 종목 그야말로 우상향을 한 종목입니다. 주가 눌림세 나오더라도 스마트 머니 기법 처음 포착된 시기보다는 주가가 올라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말 저점 매수를 잘하는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다음 종목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이고요. 3차 목표가가 18만 원이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달성 수익률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펩트론이 18만 원을 이미 넘겨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차 목표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다음 목표가는 22만 원까지 22만 원. 바라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 그대로 사실 이제 AACR에 대해서 28일에 어떤 그 ADC 효능 증강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 포스터식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근데 비만 치료제 기대감도 있고 1라이릴리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통과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 경구용이 사실상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주사형제인데요. 경구용은 이제 먹어서 낳는 비만 치료제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재료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 랠리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실제로 포착되기 전엔 추세가 옆이었어요. 옆이고 조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죠. 근데 신호가 뜨고 나서 4월에 바로 거래량이 늘어났죠. 그래서 4월 2일에 공약주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신호는 3월 28일에 떴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로 뉴스가 나오면서 뒤이어 급등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흐름대로 정말로 간다라는 거, 이 종목으로 통해서도 제가 증명을 드렸고요. 22만 원까지 한번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비만 치료제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3차 목표가 도달이 안 됐는데 7만 5천 원으로 상향해 주셨고요. 펩토론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넘긴 상황 속에서 22만 원까지 상향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종목 차이점이 있다면 D&D 파마텍은 여전히 신규 진입 가능하다. 펩토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들고 계신 분들만 홀딩해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볼게요. 로보티즈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 피지컬 AI 기반 작업형 휴머노이드를 공개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고점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많이 눌려있는 상태라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추가적으로 피지컬 AI라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 성장력이 엄청날 것이다 라고 모두가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를 그중에서도 들고 와주셨잖아요. 예.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강력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합니다. 피지컬 AI 프로젝트에 동사 기술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고 LG전자에서 지분을 확보를 하고 LG도 로보틱스 쪽에서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크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동사를 굉장히 좀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최근에 그 자율주행 쪽에 대한 로봇 산업을 똑 띄워가지고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분야 상장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갖고 있던 이 로봇 기술들을 다 떼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만 분할해서 나가는 거라서 이게 주가가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방해 요소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봇주 의심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사실 수익 봉투 시간에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레벨업 구간이고 우리가 한 3, 4년 뒤를 바라봤을 때 텐베거를 먹으려면 결국에 로봇 쪽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스마트머니 신호는 정말 저점에서 뜨죠. 추세가 딱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녹색 기둥 표시들인데 11월 19일에 최종적으로 두 번째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12월에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100%가 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지금 구간도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매력적인 구간을 잡으려면 결국에 그냥 신호를 받아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무료로 그냥 다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꼭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AI 그리고 로봇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멘토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2025년 가장 주목받을 테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실적이 바뀌는 구간이 바로 2025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해 주신 만큼 로보티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까지 리뷰 종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대표적으로 피지컬 AI에 들어간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10년 내에 이 피지컬 AI 관련돼서 25배까지 커질 것이다 라는 산업 규모에 대한 전망이 오늘 좀 시장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이 이 로보티즈 말고도 이 관련된 산업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 들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C랩이라고 하는 되게 생소한 네. 작은 기업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저도 C랩이라는 종목을 검색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 새롭게 산업에 진출하겠다라는 도전장을 낸 종목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고 이 종목을 집중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포인트를 하나씩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내용 하나 볼 텐데요. 지금 보면은 동사의 어떤 그 제품 그 매출 구도를 보게 되면 어플라이언스 쪽에서도 전년 대비 성장한 것을 볼 수 있고 AI 영상 분석 사업 그리고 중요한 게 디지털 트윈 쪽이거든요. 이쪽을 조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유지보수 쪽에서도 매출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수주인데요.
수주일자가 24년인데 납기일이 2025년이거든요. 매출은 2025년에 잡히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또 한 번의 실적 성장도 기대를 같이 해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8%를 증가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와의 협업이에요. 그러니까 옴니버스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 트윈 사업이 작년 대비 600% 성장을 했다. 이 디지털 트윈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옴니버스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 사업을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테스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가 꾸준히 이쪽에서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것이고, 3분기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대비 438% 증가했는데 엔비디아 협업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됐을 때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동사랑 이게 MOU라든지 여러 이제 계약을 맺는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오지도 못했는데 YG넛이랑 멀티모달 AI 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협약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YG넛의 RAG 플랫폼 기반의 멀티모달 데이터 처리 기술을 C랩의 이 동사의 GPU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에 활용이 되는 거냐면 LLM 모델 있잖아요. 저도 이게 되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 답답한 게 어떤 프롬프트를 몇 자 내로 형성을 해줘라고 하면은 그걸 매번 이야기를 하더라도 계속 틀리면서 오답을 되게 수학 문제를 내더라도 오답을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정말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조금 차단을 하는,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동사의 GPU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을 접목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목만 준비해왔어요. 정말 많습니다. 온디바이스 영상 분석 AI 솔루션도 최근에 출시를 했고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이제 어떤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공공기관 한국정보공학과 AI 솔루션 총판 계약도 최근에 체결을 했고요. 전략적 파트너십도 계속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정책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AI 투자에 100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정말 상당히 아주 커다란 이제 투자 이야기를 밝혔는데, 바로 이제 그 한동훈 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지금 경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지금 이제 당에서 AI 쪽에 대한 투자 규모를 굉장히 조금 더 크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도 정석입니다. 스마트머니 신호 들어오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동안 추세랑 확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 말씀드리면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를 10,000원인데 10,000원 올라가더라도 다 정리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10%, 20%지만 정리해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손절가 7,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C랩 살펴봤습니다. 로보티즈가 100%가 넘는 수익률을 준 종목인데 피지컬 AI라는 분야에서 빠지면 안 될 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C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 7,000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관세에 대한 이슈들도 매번 체크를 해야 되고 이번 주만큼은 실적 발표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이슈들을 내가 다 챙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시장만큼은 잠잠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달라지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미리미리
미리 포착해야 될까 궁금하시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역시나 박성재 멘토님과 함께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